자, 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8일 11시 7분인데요. 답답해도 참아야 합니다.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대한전선을 매도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종목을 분석을 할 때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거고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가지를 다 영상에서 뭐 중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두 개 다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목을 매수를 최초에 했을 때는 명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명분이 계속 살아 있어야 종목을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신고가 돌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게 보시다시피 12,65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답답해 미치겠는 거는 저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사실 대한전선 매도 때려버리고 싶긴 한데 크게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인 걸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속색이는 종목들이 나중에 갈 때 크게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얘가 슈팅이 샥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타점을 매도를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대한전선 같이 이렇게 종목을 한번 매수했다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 그러면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 수가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애니까 당연히 좀 느리겠죠. 근데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미친놈처럼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다, 다른 종목들로. 거기다가 불장이어가지고 수익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번에 불장이었을 때 느낀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주도 섹터 종목들을 안 했다 그러면은 지수가 3,400포인트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에 크게 문제가 아니지, 크게 수익이 없었다라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한테 전부 다 수급이라고 보내신 분들한테 종목을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걸로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익 많이 나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에 대해서 기업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는 HVDC 해가지고 해저 케이블 관련된, 얘 전선이잖아요, 전선. 케이블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건 뭐 얼마나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얘네 초고가거든요. 이게 바다가 있고 밑에 지평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지금 선을 이어가지고 대륙과 대륙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구와 구를 이어가는, 아니 구와 구래, 지역과 지역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서해안 쪽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있었는데요. 계속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밀렸었던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서해안 HDBC 서두른다, 내년 상반기에 발주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LS전선이랑 LS 마른솔루션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LS랑 대한전선이랑 국내 1등, 2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호반그룹 애들이죠. 호반그룹 애들이 뭐 했죠? LS 쪽에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얘네가 급해가지고 자사주를 이제 인수하면서 경영권 방어까지 했었죠.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1등과 2등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쪽에 분명히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국내적으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를 봤으니까 국외에는 뭐가 있나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관세 관련돼 가지고 졸라 때리고 있는 애들이 누구죠?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애들한테는 관세를 막 때려 붓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때려 붓는 척 하더니 계속 3차, 4차 막 협의를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에서 좀 열받게 하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막자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해저 케이블, 중국의 부품 조사 교체 추진을 한다고 했었고요. 야, 뉴스를 지금 다른 어쩔 수 없어졌는데, 이전에 나왔던 재룡산업 특징주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중국산 해적 케이블 차단시켜가지고 HBDC 반사의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뭐 재룡산업에다가 뉴스가 받긴 했었지만 사실상 최대 수혜는 대한전선이랑 LS전선 그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는 서해안 쪽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라고 했었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보안 쪽, 즉 도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하면서 중국산 이제 그쪽을 배제시킨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나라, 특히나 이제 미국의 우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쪽에 있는 1등, 2등 기업 중에 저는 대한전선을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뚫고 한번 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치게 될 겁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 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모으고 있는 상태니까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좀 답답하겠지만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분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대한전선이 뭔가를 했다라고 뉴스까지 딱 박아줘야지 얘가 여기저기서 돈이 막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자를 외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전 대한전선에 대해서 다 풀어드린 다음에 타점 같은 경우도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놀고 오실 수 없으니까 다른 정보들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내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100%막 60%, 70%, 80%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구독자님들께서 저랑 같이 계속 가는 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퓨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사전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조짜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목별 투자자를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다 보조지표니까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 참고 정도만 하자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지금 이거를 확대를 안 해드리는 거는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두 개가 지금 좀 골고루 있죠. 예, 이거는 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여기서 뭔가 차트를 수상하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차트가 수상하게 우상향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때에는 아마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기관들의 매수세보다 더 많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적 말고 국외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해안계속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30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때 이제 완공 목표기 1차 완공 목표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탈원전을 한다고 한 적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탄업통상부를 나누고 환경부랑 이렇게 막 약간 나누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약간 탈원전을 안 하는 거 말만 안 했지 어쨌든 하는 것처럼 이제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38선 여기 있고 여기 영남지방에다가 이제 개발시킨다고 했던 게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해상풍력 쪽이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아요. 태양력이랑 그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고 해상풍력을 이렇게 딱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얘네를 어디다 꽂냐 하면은 이 지표면 밑에다 꽂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저 케이블로 얘네를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내륙으로 보내가지고 발전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송전만 등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얘네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대신에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답답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문자로 수급이라고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 보내셔가지고 대한전선만 기다리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다 몰빵 씌워가지고 기다린다?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놓치시지 마시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FOMC라고 하는 거대한 빅 이벤트가 어저께 지나갔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전선의 재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홀딩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저랑 같이 수익을 내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